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제 그 상암볼에 오셨다면서요? 네, 어제 서울 인천 경기를 경기 보러 갔습니다. 이스타TV 이제 콘텐츠 촬영차. 그 5만 천여 명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기여를 하셨네요. 아, 그렇죠. 되게 뿌듯하더라고요. 이게 승강제가 시행된 이후에 유료 관중만인데도 최다 관중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네네. 다시 한번 좀 놀랍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. 아니 저는 임 의원님 오신다는 걸 몰랐는데 네. 저는 이제 중계 때문에 어차피 가 있었잖아요. 네. 근데 나중에 이제 경기 끝나고 뭐 저도 사진을 좀 찍어드리고 그랬는데 그 사진 찍으시는 팬분 중에 한 분이 저기 이명철 의원도 와 있어요? 뭐 이제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랬으면 한번 저 오시지. 네. 하여튼 어쨌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정말 좋은 일이 있었던 그 K리그 경기장을 보면서 K리그가 진짜 이제는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발판을 구축을 했다. K리그 앞으로 더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. 저희 지금 이 녹화 시간 한 두어 시간 전에 황선홍 감독의 국가대표팀 발표라는 중대한 뉴스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거를 뭘 좀 하고 있었는데 그 뉴스 전문 채널에서 그 황선홍 감독 인터뷰 막 속보가 막 뜨고 막 실황으로 막 네. 옮겨지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역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 대한 관심도는 정말 높구나라는 걸 또 느낄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황선홍 감독의 이 국가대표팀 명단에 관한 이야기도 저희가 정말 바로 전에 있었던 뉴스이기 때문에 안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또 저도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좀 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서 그리고 나서 이제 리버풀 대 맨체스터 시티의 이야기를 또 본격적으로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일단 임 의원님의 총평, 감상을 듣고 싶습니다. 일단 새로운 얼굴들이 참 많이 발탁이 됐죠. 주민규 선수, 이명재 선수, 정우현 선수 네. 최초의 발탁인데 3명 모두 K리그 팬들에게 정말 많은 기대감을 좀 안기게 만드는 선수들입니다. 이명재 선수도 왼쪽에서 보여주는 크로스 능력과 전진 능력이 워낙에 좋은 선수인데 사실 그동안 보여준 활약상에 비하면 최초 발탁이라는 게 좀 늦게 느껴지는 이제 발탁이 처음 된 거구나라고 좀 누구나 느끼게 하는 그런 기량을 좀 보유한 선수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. 정우현 선수 정말 반갑죠. 네. 정우현 선수는 사실 황선홍 감독과는 아시안게임 때 이제 사제지간으로서 그때도 대표팀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이 선수가 기술적인 역량과 움직임 그냥 기본기가 아주 훌륭한 선수여서 지금 이순민 선수가 대전으로 이적하고 광주의 중원이 왜 그런데도 좋은 기량을 뽐내고 버티고 있느냐 정우현이 결국 중심에 있거든요. 이정효 감독이 저 1라운드 끝나고 한마디 했잖아요. 이순민 선수에게는 좀 미안한 말인데 이제 자기 팀 떠났으니까 네. 정호연이 이순민 못지않아. 뭐 이정효 감독이 또 인터뷰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. 힘주어서 이야기를 하셨죠. 근데 사실 이순민 선수도 요번에 안 된 거는 조금 안타깝긴 한데 네. 어찌됐건 정호연 선수가 또 들어가서 아주 좋은 움직임, 좋은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가 되고 이명재 선수는 사실 제가 대학 축구 한창 또 중계할 때 홍익대학교에서 정말 잘했거든요. 그러니까 홍익대학교가 당시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절정기에 네. 오른 적이 있었어요. 그런데 그때 아주 핵심으로서 이명재 선수가 굉장히 잘했고 제가 대학 축구 때부터 아주 잘하는 선수로 각인이 돼 있는데 이번에 축하를 드리고 주민규 선수도 저 대신고등학교 한양대 출신인데 네. 사실은 그 미드필더 역할까지 비롯해서 어려서부터 굉장히 잘했어요. 주민규 선수도. 그러니까 뭔가 물리적인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다는 평가는 못 받았죠. 당시에도. 네. 그런데 워낙에 위치 선정이 너무 영리하고 볼 없는 상황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 슈팅력이 엄청나게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부터도 좀 침착했어요. 그 이명철 해설위원 말씀해주신 그 3명의 선수들 네. 주민규, 이명재, 정호연 선수는 저도 정말 축하를 드리고 대표팀 이번 정말 중요한 경기들 아닙니까? 뭐 태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경시하면 안 되고 특히 아시안컵에서 보여줬던 태국의 실력은 아시안컵 이전과도 또 한 단계 달라진 느낌이 있었거든요. 네. 멤버도 조금 사실 그때 좀 달랐었고 그래서 태국에 대해서도 절대 우리가 경시하면 안 되고 월드컵에서는 사실 한 경기 한 경기 변수를 최소화시키면서 안전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선수들 발탁된 선수들 축하드리고 또 잘해주기를 바라겠고요. 여기에 또 권경원이랄지 조유민이랄지 뭐 김문환, 네, 백승호 선수도 백승호 있고. 선수 네.
복귀한 선수들에게도 또 곁들여서 또 네. 축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. 그렇죠. 일단 뭐 주민규 선수에 대한 조금의 코멘트를 더하자면 이 선수의 서사가 드디어 대표팀 데뷔를 통해서 완성될 가능성이 커졌거든요. 사실 원래 K리그 드래프트에서 주민규 선수가 좀 발탁되지 않으면서 굉장히 프로 데뷔 과정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겨우 추가 드래프트를 통해서 그 당시 K리그 챌린지의 고양 하이FC에서 미드필더로 뛰었고 아 그렇죠. 신생팀 서울이랜드로 이적을 할 때 마티네니 감독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. 너는 공격수로 뛰어야 한다. 그 제안에 이제 끌려서 주민규 선수도 서울이랜드로 그때 이적을 했는데 K리그 챌린지에서의 첫 시즌, 공격수로서의 서울이랜드에서의 첫 시즌부터 엄청난 원더골들과 연속골을 넣으면서 K리그 챌린지 그리고 이후에 뭐 K리그 클래식, K리그 1까지 쭉 올라오는 과정을 거쳤던 선수거든요. 네, 그 마틴 레니의 재발견인가요 지금? 약간 레니 감독을 제가 이렇게 다시 언급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또 서울이랜드 그때 파급력이 있었던 시기였거든요. 근데 뭐 그 가운데 주민규 선수도 있었고 그 주민규 선수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상무 축구단에서의 활약이라든지 네. K리그 1에서는 결국 상무를 통해서 데뷔를 했었죠. 그리고 울산에서는 아쉽게도 이 주니오 선수에게 밀리면서 기회를 많이 못 받았다가 다시 이제 제주 유나이티드로 갔는데 그 당시 제주 유나이티드는 K리그 2에 있었습니다. 그렇죠. 네, 네. K리그 2에서 팀을 승격시키는 활약과 그에 힘입어서 K리그 1으로 제주가 다시 올라왔을 때 K리그 1에서도 주요 공격수로 발돋움하는 아주 환상적인 시기를 보냈고요. 다시 돌아온 울산에서 지난 시즌 울산의 4번째 별에 기여를 했고 또 한 번의 득점왕을 차지했고 그리고 이제 올해 드디어 대표팀 데뷔의 기회까지 이제 얻게 됐는데 이 주민규 선수의 그 발탁 소식에 대해서는 울산 팬들은 물론이지만 제주 팬분들도 그렇고 또 K리그에서의 골잡이가 대표팀에서 통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어하는 우리 K리그 팬분들에게도 아주 경사스러운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. 네, 그래서 다음에 뭐 원투펀치 주제 중에 하나로 예전에도 아마 그런 거를 했던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늦깎이 국가대표 데뷔를 할지 뭐 네. 이제 그런 선수들도 있잖아요. 이거 이스타에서 써먹지 마세요. 나중에 네. 원투펀치에서 써먹게. 예, 그래서 늦깎이 데뷔해서 뭔가 또 임팩트, 족적을 남길 수 있다면 역시 임 의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그 서사 부분 네. 예, 그런 부분이 또 아주 드라마틱하게 완벽하게 또 완성되는 그런 주민규 선수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 그리고 아마도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 시절에 무리치 선수와 맞췄던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주민규 선수는 무리치 선수처럼 그렇게 제공권 일변도랄지 뭐 그런 선수가 아니지만 어찌됐건 이강인 선수의 크로스를 주민규 선수가 또 좋은 위치 선정을 통해서 받아서 침착하게 또 차넣는 그런 모습도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브릿지를 건 이유는 이강인 선수가 뽑혔잖아요. 그렇죠. 네, 이강인 선수가 뽑혔고 저는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 선수의 발탁에 관해서 그래도 그 기자분들의 질문에 합리적인 정면 돌파로 답변을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임 의원님의 이강인 선수의 발탁에 대한 의견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. 황선홍 감독의 인터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 발탁을 다음으로 미룬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 같다 네. 라고 느꼈다는 이 대목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발탁에 대해서 직접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발탁의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준 부분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결국 뭐 대표팀에서의 그런 갈등은 손흥민, 이강인 만약에 두 선수의 갈등이 직접적이었다 하더라도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팀의 문제였다라는 정리를 한 번 더 이제 황선홍 감독, 임시 감독이 해주었고요. 또 하나는 발탁 전까지 이강인과 손흥민의 마음을 들어봤는데 이강인 선수는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대표팀 팬들 그리고 동료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건네고 싶어하는 의사를 확인했고 손흥민 선수도 이강인 선수가 다시 대표팀에 옴으로써 팀이 더 앞으로 발전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다라고 황선홍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줬거든요. 지금 이강인 선수의 발탁이 그래도 필요한 이유와 이것이 우리 대표팀의 뭔가 팀 분위기적인 문제 해결에 어떤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모두 저는 황선홍 임시감독이 이번에 인터뷰를 통해서 잘 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에 대한 제 의견은 토달 것 없다. 네, 이강인 선수의 발탁은 필요했던 일이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대표팀의 또 다음 스텝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오히려 생겼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에게 뭐 좀 화가 나신 팬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는 네. 생각을 하고 또 그분들의 어떤 화가 나신 것 그것도 저도 뭐 100%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명철하고 나하고 싸웠다고 해서 서로 쌩까고 네. 한동안 아주 멀리 떨어져서 그냥 아예 안 보면 그게 오히려 향후에 점점 더 문제를 추가시키는 결과가 될 수가 있거든요. 또 운동하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뭐 국가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사회체육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운동하다 보면 티격태격 할 수도 있거든요. 얼마 전에 셰필드 선수들끼리 경기 중에 싸우는 모습도 있었잖아요. 그렇죠. 네. 울버햄튼과의 경기 때. 그래서 뭐 이강인 선수가 잘했다는 건 저도 결코 아니지만
이 문제를 앞으로 해결하는 방향성 자체는 이번에 황선홍 감독이 저는 잘 보여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이제 이 문제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대표팀이 되는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건 부회장이라기보다도 네. 그냥 우리 축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저의 그냥 느낌을 말씀을 드렸고요. 어쨌든 우리 국가대표팀 말고 이번에 또 중요한 발표가 이제 올림픽 대표팀도 있었잖아요. 올림픽 대표팀의 명단도 보셨죠? 네, 확인했습니다. 네, 올림픽 대표팀 명단은 대체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물론 이제 일부 유럽 리거들은 오고 또 일부는 또 이제 가세하지 못하는 선수들도 네.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으셨죠? K리그를 또 잘 아시니까. 글쎄요. 아무래도 이제 올림픽 대표팀의 경우는 일단 지금 당장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는 정 멤버를 최대한 구성하려 한 것 같은데 네. 다만 변수라면 역시 아직 유럽 소속의 선수들이 어느 정도 소속팀과 얘기가 된 부분이 있다라고 황선홍 감독이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예선 일정을 모두 참여할 수 있을지 합류 시기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확실히 따라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수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될지에 따라서 사실 이번 올림픽 대표팀 명단에 대한 평가는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어쨌든 4월 달에 그 23세 이하 아시안컵, 네. 올림픽 예선을 이제 겸하고 있는 아시안컵이라서 어쨌든 지금 뭐 A 대표팀 뭐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올림픽 대표팀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많은 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자, 그러면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이제 정말 또 따끈따끈한 네. 본인이 해설한 경기에 관한 이제 평을 한번 들어보겠는데요.